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의 설문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신의 페이스북 친구는 몇 명입니까? 라고 했는데 100명에서 200명 미만이 29%라는 거예요. 100명에서 200명이 연결돼 있다. 근데 진짜 친구는 몇 명입니까? 물어보니까 5.27명, 5명에서 4명이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페이스북에 연결은 돼 있는데 근데 진짜 친구는 4명에서 5명 정도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답답해갖고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탁 했어요. 근데 바로 전화할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떠오를 수도 있지만 참 전화하기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이라는 게. 근데 핸드폰에 사람 이름을 명단을 좀 살펴보면 뭐 많게는 막 1000명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전화 그 주소로 명단 안에. 근데 몇백 명, 몇천 명 중에 정작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워서 위로를 좀 받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니까 안 켰네. 네, 켰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 이게 2017년도 그 대학내일이라는 신문에서 나온 조사인데 관태족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얘기냐면 관계의 권태기를 느끼는 사람들. 네, 그래서 면대면 대화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3명 이하 소규모 모임을 선호한다. 친하지 않은 사람과의 자리가 어색해서 일부러 가지 않은 적이 있다. 어색한 자리에서 대화를 이뤄갈 자신이 없다. 더 이상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려 노력하고 싶지 않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주로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요즘 또 한국 시리즈니까 한국 시리즈나 보자. 집에서 그냥 지금 저는 열불이 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갔어야 했는데 잠시 내가 승리의 요정으로 갔어야 했는데 내가 표를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마라톤도 표를 못 구하고 이거 뭐 프로야구도 표를 못 구하고 콘서트도 표를 못 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다 귀찮다. 집에서 나 한국 시리즈나 보겠다. LG 팬들은 좋으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 영상 하나 볼게요.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인데 거기 보면 45살 한동훈이라는 건축 구조 기술사 부장이죠. 만년 부장인 사람하고 그 다음에 21살의 이지안이라는 계약직 21살의 직원하고 이 두 사람이 제가 드라마를 마지막까지 보다 보니까 약간 멘토링 관계 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생을 좀 오래 산 선배로서의 얘기를 해주는 장면인데 한번 보시죠. 이제 뭐라고 답했을까요? 인생의 내력이 뭔데 했는데 드라마를 보시면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모른다고 답합니다. 기껏 멋있는 말 앞에다 다 해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건물에 대해서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력보다 내력이 있어야 건물이 버틴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다. 외력이 오죠. 뭔가 내가 예상치 못했던 힘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이걸 버틸 수 있는. 이제 달리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도 기왕 달린 거예요. 하프를 나갔는데 1시간 40분에 뛰었는데 말이 그렇지 4분 44초 페이스로 막 1시간 40분 동안 뛰었거든요. 뛰었는데 이게 이제 여름에 뛰어놓은 내력이 있으니까 그쵸? 버티는 거죠. 안 뛰었으면 못 버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에도 내력이라는 게 마음 안에 뭔가 마음이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음을 어떻게 단단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를 더 보겠는데 이지안이라는 친구가 사채업자한테 할머니가 맞는 걸 보고 이게 할머니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칼을 빼들었다가 이 사채업자를 죽여요. 근데 정당방위가 되는 바람에 이제 감옥에 가지 않는데 이제 사람 죽인 사람이라는 이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와요. 이 장면을 이제 또 멘토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나의 아저씨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지 한번 잠깐 보고 있어요. 드라마 마지막에 보면 지안아 평안에 이르렀느냐라고 그러면 이름이 이지안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의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으라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이 어른 같아요. 그쵸? 이런 사람이 뭐냐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 인생을 겪어내서 소화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같은 말인데 참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인데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예쁘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요새는 비대면으로도 많이 하고 카톡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폰을 이모티콘을 많이. 왜냐하면 그냥 보내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농담인가? 진담인가? 뭐 긁는 건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행동유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막 썩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그래가지고 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화이트보드에 미리 적었는데 그래서 11월 달까지 설교를 어떻게 전개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앞에는 이렇게 좀 보시고 뒷부분에 제가 화이트보드에 써서 요거를 설명을 하면 이제 11월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보면 행동유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잠깐 설명하고 제가 요번에는 말씀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뭔가를 메모리해가지고 반복해서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지만 요 뇌 유형 중에 하나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 오늘은 테마는 이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주도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주도형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근데 이게 주도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는 한번 설명할 겁니다. 왜 전체를 설명하냐? 요 얘기를 드릴게요. 매번 제가 모임이나 어디 가면 말씀드리는 건데 희한하게 부부나 연인이 만나잖아요. 어떻게 만날까요? 성격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날까요? 한 80%. 성격이 다른 사람이 만나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도형이요, 안정형하고 만나요. 참 희한해. 조용한 사람이 활달한 사람들한테 끌리고 활달한 사람이 뭔가 조용한 사람이 신비롭대요. 뭔가 있어 보이고 확 끌려요. 사교적인 사람이 또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 막 비판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또 끌려요. 비판적인 사람이 또 사기적인 사람도 끌리고 연인으로 만날 때 부부일 때. 그래서 부부들이 많이 싸우는 이유가 왜 그래요? 서로 끌려놓고, 왜냐하면 부족한 걸 채워줄 거라고 생각해서 끌려놓고 막상 만났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안 맞아. 사사건 거 자기하고 패턴이 반대란 말이죠. 행동하는 거. 그게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형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도형은 반장하던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냐면 자기가 그냥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딱 보다 보면 판이 읽혀. 네. 그래서 딱 한마디씩 하고, 그리고 말도 좀 명령하듯이 얘기하고. 그래서 주도형의 엄마가 있는 집은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를 2개 다니는 것 같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회사에도 내 선임이 있고 집에 가면 우리 굉장히 무서운 부장 엄마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주도형들이 이렇고, 사교형들은 마이크 주면 나와가지고 막 레크레이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잘하고 막 재밌는 농담들도 많이 하고 분위기 잘 띄우고, 이런 분들이 이제 사교형이고, 안정형들은 짜장 하면 안정형들이 짬뽕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화주의자들이라 짜장 하면 그냥 짜장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좀 뭔가 결정장애가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회의 때 막 사람들끼리 뭔가 토론하고 막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 이제 이분들은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얘기를 못해. 노라는 말을 못하는 분들. 그리고 신중형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분들은 예전에 제가 임원 코칭을 할 때 빨간펜 선생님 한 분 상무님 중에 계셨어요. 이제 기획서나 이런 걸 가져오면 빨간펜을 들고 맞춤법을 수정해요. 밑에 사람들이 힘들고 이게 디테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무슨 그냥 일상 대화인데 말을 하다가 뭐가 좀 잘못 얘기했어요. 난 생각을 이걸 했는데 말이 헛나왔어. 꼭 그걸 고쳐줘요.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네. 이 유형 중에 하나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왜냐하면 이제 4주 동안 이거 유형들을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이 유형들 안에 우리가 하나씩은 속해 있는데, 근데 이걸 좀 개발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주도형들하고 신주형들은 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일중심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자영업자들 중에 오너셰프들이 신중형들이 많아요. 엄청 꼼꼼하고, 그리고 또 주도적이니까 창업도 한 거예요. 근데 커지지는 못해요. 희한하더라고요. 사람한테 일을 못 나와. 믿지는 못해요. 자기가 다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재료 주문에서부터 다듬는 것까지, 서빙하는 것까지 자기 일일이 다 참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기는 해요. 사교하고 안정유형들은 관계유형이라고 해요. 일은 좀 안 돼도 괜찮다. 난 관계가 더 중요하다. 난 관계를 지킨다. 요런 유형들. 요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일이 중요하냐. 우리 관계가, 의리, 관계,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유형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몇몇 분들이 지금 굉장히 눈빛을 반짝이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주도하고 사교형들은 주로 말하는 유형들. 주도형들은 뭐 때문에 말할까요? 뭘 자꾸 시키려고. 그러니까 숙제했어 안 했어? 그거 했어 안 했어? 그렇죠? 사교형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냥 분위기 좀 띄우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저도 사교형이 좀 있거든요. 네, 저 얘기하는 거예요. 사교형 비난하라고 아무 말이나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토크의 공백이 싫은 거예요. 차 타고 갈 때 계속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씨 좋다. 야구 봤냐? 오늘 뭐 먹을까? 사교형들. 근데 이 사교형들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제 출장 가는데 누가 운전하고 가. 근데 다 안정신중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안정신중은 딱 있어. 핸드폰을 꺼내. 뭐 이어폰을 끼든지.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리액션 안 해주고. 그럼 사교형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막 말을 해요, 자기가. 분위기 띄우려고. 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근데 분위기가 영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분위기가 나쁜 사람들이 탔나 보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전에서 내려달라고 그냥 대전 분위기 안 좋다. 얘들 싸웠나 보다. 요런 게 사교예요. 저는 사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 진짜 대전에서 내리는 성심당 가서 빵 하나 사고 차라리 나 택시 타고 가지. 그 다음에 안정형들은 이 두 유형들은 말하는 유형이라고 해요. 이 두 유형들은 듣는 유형들이에요. 듣는 유형. 이거 하다 끝나요. 듣는 유형들이에요. 듣는 유형들. 안정형들은 어떻게 듣느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곰곰이 들어보고 좀 그 사람이 이해해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준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평화주의자들입니다. 맞춰주고. 신중형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약간 비판적으로. 곰곰이 듣고 있어. 그러다가 말 끝나면 이제 그거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요. 신중형. 제가 이제 일할 때는 약간 신중이 올라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시키진 않겠는데 이제 고개만 좀 끄덕여 보시면 주로 연인이나 부부관계 이런 경우에 어디하고 어디가 좀 갈등이 일으키냐, 아까 이미 얘기해서 이제 재미없게 했거든요. 주도하고 안정하고가 뭐라고 할까요? 연인으로 만날 가능성, 부부의 연을 맺을 가능성이 높고, 또 저기가 좀 안 맞는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보세요. 주도형은 일 유형이고 말하는 유형인데, 안정형은 듣기 유형이고 관계 유형이니까 반대예요. 행동 패턴. 그러니까 힘들다. 힘들다 이거예요. 자, 사교형은 관계 유형이고 말하는 유형인데, 신중형은 듣는 유형이고 일하는 유형이니까 행동 패턴이 반대예요. 그게 힘들다. 그렇죠? 자, 오늘은 5분 안에, 그럼 5, 6분 안에 요것만 하고 다음 주에 요거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셔도 돼요. 바쁘시면 자기가 듣고 싶은 유형을 보셔도 돼요. 아니면 예배 그동안 참석을 못했는데 이 사람 좀 이때 왔으면 좋겠다. 그럼 이때 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도형들이 관심 깊게 들어야 되는 건 안정형 유형일 때 관심 깊게 들어요. 나하고 반대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요.
앞부분에 그냥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3분의 1이라고 해요. 3분의 이게 안정형이야. 안정형이 됐어요. 여기가 D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거는 여러분이 좀 지금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안정형들이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자녀들이 안정형이거나 이래서 아니면 연인이 안정형에서 왔어. 그럼 이 앞부분에서 본론을 꺼낼까요? 안정형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3분의 1 지점이 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앞에 날씨도 얘기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얘기해요. 또 돌아 3분의 1이 돌아. 그래서 어디지냐면 요 지점쯤에 본론을 꺼내요. 근데 주도형들은 어떨까요? 요 지점까지 들은 다음에 아 얘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얘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해줄 얘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안정형들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앞부분만 듣고 얘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구나 그냥 판단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얘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정작 안정형이 해야 될 이야기 진짜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무슨 얘기 해줘야 되나 하고 그 사람한테 해줘야 될 얘기 생각하고 있다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의사소통이 안 돼.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워크샵 가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 좀 길게 합니다. 좀 길게 하는데 회사에서도 보면요 안 듣는다 이거예요. 막상 가서 제가 이렇게 코칭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아 우리 아무개요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은 거죠. 엉뚱한 얘기를 한다 이거. 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 다음에 자녀들하고 소통할 때 뭐가 문제냐면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네, 괜찮으시죠? 네. 주도형들은 말을 할 때 저도 그런데 목소리 톤이 높아요. 말을 빨리 하고. 안정형들은 어때요? 거꾸로예요. 목소리 톤이 낮고 느려요. 주도형들이 목소리 톤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열정을 갖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위협적으로 느껴지세요? 이렇게 다가가면서 목소리가 높고 말을 빨리 해. 어떤 사람일까요?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화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도형인 엄마가 있는 집에서는 안정형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는 늘 화가 나니까 나만 보면 화를 낸다. 화낸 게 아니라고 그 엄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목소리 톤을 좀 아래로 낮추고 그 다음에 목소리 속도를 말의 속도를 좀 느리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안정형의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좀 친절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형들이 말을 빨리 하고 느리게 하면 좀 목소리가 톤이 높게 하면 나한테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아니 왜 나한테 화를 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의사소통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요지가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나 끝까지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돼 있죠. 이게 관계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지막 거 한번 읽고 끝내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들려주시겠어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으로 계시는 유홍준 그 관장이 얘기한 건데 우리 이제 표준력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유홍준 관장이 예전에 얘기했었던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 명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보실 이 마지막 문구에서 나왔는데 사람이 사랑하면 관심을 갖고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관심을 갖고 볼 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대한 원래 얘기인데 저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주위 사람, 제가 이거예요. 내가 편한 게 다른 사람한테 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말을 빨리 하고 또 목소리 톤을 높게 해서 사람들한테 잘 들리게 하고 내 말을 선명하게 전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는 그게 좋지 않고 위협으로 들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바라보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저런 유형이구나 평소에 눈여겨본 다음에 아, 그 사람에게 배려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의 기초들을 좀 놓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방식일 수 있겠다. 오늘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안 켜질 것 같아서 다 끝날 때까지 그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유형이 있는데 오늘은 주도형이 어떻게 경청할 것인가. 주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유형들도 어떻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인가. 다 듣고 말하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주님, 관계 맺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관계에 너무 에너지가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관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 때문에 에너지도 들지만 관계 때문에 힘이 나기도 하고 축복으로 여겨지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선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말로 서로 사랑하며 세우고자 원하는 모든 하체 임직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